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원가가 크게 상승했고, 이는 즉각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과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초반입니다. 최근 1년 내 최고치였던 82달러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 1,746원, 서울은 1,807원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와 유사한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45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가 없고, 이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 가계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폭을 즉시 확대해야 합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4,940억 원 2026 회계연도 시작 즉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즉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정책 대안을 즉각 시행하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 관련입니다.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입니다. 특검법 2조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 특검의 행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사건입니다. 정녕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의혹을 갖고서 국민의힘은 중앙당사까지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중진 의원까지 구속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서에도 남기지 않고 없던 일로 묻어버리려 한, 바로 이것이 진정 정당한 수사 맞습니까?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서 표적수사, 보복수사, 공작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저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미 양평군청 공무원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강압수사, 회유수사, 민중기 특검 본인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1억 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으로 이미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민중기 특검은 자진 해체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그동안 수차례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차일 피일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권력 실세 인사농단, 이재명의 블랙박스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실과 여권 주변에서는 존엄 현지, 김현지 이야기만 나오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이슈 물타기를 해온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이미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던 것입니다.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 이제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사무총장 정의용입니다. 특검의 편향적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야당과 여당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사항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의 정당사상 유례없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야당 탄압이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와 중앙 당사를 비운 사이 빈집털이식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9월 세 번째 압수수색에서는 중앙 당사뿐만 아니라 당원 명부 관리업체에도 동시에 들이닥쳐 통일교 신자의 명단과 대조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해 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민주당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 통일교 측 인사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특검팀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조사 때 현직 장관급을 포함한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치적 중립은커녕 노골적인 편파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10만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얼핏 봐도 반대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해당 법안이 불러올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걱정을 국민들께서 직접 제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일수록 먼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보는 여전히 엄중합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핵무기 고도화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한 답변에 국민들은 당혹과 우려를 키웠습니다. 북한의 기초적인 실상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대통령과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지금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과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 TV를 통해 최근 민주당이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위헌적, 반민주적 법안들과 이 법안들의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 위한 국민선생님, 국민쌤 윈터스쿨을 개설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상권 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정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국민선생님, 국민쌤 윈터스쿨은 장동혁 대표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필두로 나경원 의원의 위헌적 사심제 도입, 곽규택 의원의 법 왜곡죄 신설, 박수민 의원의 필리버스터 제한법, 주진우 의원의 내란 특별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악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고 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과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수석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54%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사퇴했고 문진석 의원도 거취를 지도부에 맡겼지만 정작 모든 인사청탁의 최종 접점으로 지목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떠한 설명이나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인사청탁 사안이 단순한 문자 해프닝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비선, 밀실, 사적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이미 굳어졌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실이 감찰했다고 하나 핵심을 비껴갔습니다.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만 반복했을 뿐 왜 김현지가 인사의 통로였는지,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왜 현지 누나라는 사적 호칭이 통용됐는지에 대해선 단 한 줄의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보좌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을 거치며 만사 현통으로 불릴 만큼 현 정권의 숨은 실세라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일제히 입을 닫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냐? 도대체 얼마나 존엄하기에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말을 아끼는 것인가? 왜 누구도 최소한의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비선실세이며 국정농단의 그림자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했듯이 신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선정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신속한 추천을 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마저 또다시 흐지부지 덮는다면 비선 통치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책수석입니다. 철도노조와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드디어 SRT, KTX 통합을 해냈습니다. 2013년 이후 내내 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철도노조의 수건을 이뤄낸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서비스로 잘해왔던 SRT를 가져감으로써 민노총이 꺼려했던 경쟁도 이젠 없앨 수 있게 됐습니다. 만성 적자와 파업, 철피아의 횡포가 견제받기는커녕 곱절 커진 힘으로 철로를 달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위세를 업은 민노총 등 기득권 노총에 짓눌렸던 청년들이 어제 용기를 내서 국민의힘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민노총 탈퇴 이후에 2년 내내 압박을 받은 쿠팡 노조가 받아든 통보는 새벽 배송 중단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노총과 만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장에서 정작 당사자인 쿠팡 청년 노동자들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당사자가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또 새로 고침, 올바른 노조 등 제3노조 청년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2조, 노동쟁이 대상 및 사용자 개념 확대는 결국 교섭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민노총 등 힘있는 노조의 교섭 권한을 몰아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고용구조 개선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들에게는 캄캄한 절벽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민노총 고용만 있고 청년 고용은 없습니다.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11대 89,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8배 넘게 많지만 이 정부에서는 비주류입니다. 정의와 공정은 투쟁의 깃발처럼 흔든다고 생겨나지 않는데 정부는 북한과 민노총 큰 소리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민노총으로부터 반미 시위 참석을 강요받은 이 청년들은 왜 주한미군 철수가 노동자 권익과 무슨 관계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노총 전 간부가 보고를 회신하는 등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자신들이 혹시 2030 청년 보위대로 국보법 폐지 시위에 동원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노동자의 권익에 집중하고 싶다고 민노총 탈퇴 이유를 토로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청년 노조의 목소리는 국민의힘이 대신 내겠습니다. 입법 토론회 정례화, 장관 간담회, 내 일상을 지켜주는 새벽 배송 관철까지 이들과 손잡고 절벽을 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는 무너졌고 기업은 활력을 잃었으며 민생 경제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1조 8,5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인당 GDP 역시 0.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러온 고환율 탓에 대한민국이 갑자기 가난해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사태 때 대외적인 요인으로 GDP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환율 대응 실패와 무능한 경제정책 탓입니다. 물가와 환율도 숨 넘어갑니다. 1,470원이 뉴노멀인 고환율 탓에 요즘 서울 기름값은 리터당 평균 1,807원입니다. 2,000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마트에서는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쌀 20kg에 58,000원이나 합니다. 작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사과는 10개 28,000원이 넘고 고등어는 한 마리 6,500원 가까이 합니다. 가족이 차 타고 마트 가서 장을 보고 따뜻한 밥 한 번 먹기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도 절벽입니다. 명문대 나오고 열심히 스펙 쌓아도 서류 광탈했다는 하소연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기업들은 사람 뽑기를 주저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구인 배수 발표를 봐도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43개에 불과합니다. 11월 기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였습니다. 올해 누적 구직급여도 11조 5천억 원이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2030 비정규직 비율, 30대 시어스 인구, 30대 고용률 모두 역대 최악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번이나 폭망 부동산 대책 내놓아서 대출은 꽉 막고 매매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서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와 월세를 천정부지로 띄워놓은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다니 대책이 아니라 염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과 소상공인도 너무 힘듭니다. 10월 산업생산 마이너스 2.5%, 설비투자 마이너스 14%, 건설기성 마이너스 21% 모두 최악의 수치입니다. 3분기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인 10.5%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세표진 하위 구간까지 무조건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입니다. 또 불법 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이 더해지니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IMF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재정 건전성과 재정 위기를 경고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을 넘는데도 계속 현금을 살포하고 통화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져서 물가는 치솟고 기업은 어렵고 나라 빚만 쌓여서 민생경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폭정 멈춰 세워야 됩니다. 6개월도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공산 독재식 경제정책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민생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 및 연금특위 간사 김미애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미적립 부채 추계 및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적립 부채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에서 현재 적립금과 향후 보험 수입을 제외한 차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부채로 평가됩니다.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은 향후 70년 기준 1,735조 원으로 추산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6월 2,490조 원에 달했던 70년 기준 미적립 부채 규모가 최근 모수 개혁을 통해 1,820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적립 부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공개 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 자명하고 개혁 방향에 따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공개가 공론장의 출발점입니다. 게다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 소득 대체율 60%에서 40% 인하 당시 유시민 장관은 미적립 부채를 언급하며 개혁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 부담, 구조적 재정 위험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고 정확한 진단 위에 올바른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모두가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국민연금 환율 방어 수단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원경 복지부 장관은 환율 변동이 수익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 안정 목적의 외환시장 사자협의체 참여가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사결정은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해명을 한다 해도 사자협의체 참여는 그것을 담보할 수 없고 정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각 개인의 목숨과도 같은 노후 자산이지 정권의 비상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흔들린다는 의심만으로도 연금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 정부는 각별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무위원회 간사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요즘에 내 개인 정보가 내보다도 해외여행을 더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연이은 대형 해킹 사태와 개인정보 유출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국내 최대의 통신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유심 관련 인증정보, MSI 등 또 가입자 식별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롯데카드는 297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으며 그중에 28만 명은 카드 번호, 비밀번호, CVC 등 핵심 결제 정보까지 틀렸습니다. 쿠팡은 무려 3,370만 개 달하는 회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대량 유출되었고요. 그 외에 연관된 카드 내용 유출까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는 북한의 소형으로 추정되는데 54분간 코인 1천억 개를 해킹당했습니다. 1초당 3,200만 개의 코인이 빠져나간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 금융권 보안 사고는 국민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중대한 사고임을 고려할 때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현행 가상자산법상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사고 시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고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해킹 사고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신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지난 일요일 정부는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외교 분야 대표 성과로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관세 협상 MOU와 대미 투자 특별법은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과 잠재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관세 협상 MOU상 3,500억 달러 투자와 민간이 약속한 1,500억 달러 투자를 합쳐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5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됩니다. 반도체, 조선, 에너지,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의 투자 중심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산업 공동화와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연 200억 달러 투자 중 150억 달러를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2023-2024년 기준 실제 운용 수익은 약 12.8조 원, 즉 88억 달러로 정부가 제시한 규모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지원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수년간 계속되다 보면 국가 재정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미 투자로 인한 달러화 수요 증가는 환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우리 경제에 지속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금의 환율 불안도 기업이 대미 투자를 위해 달러 수익을 국내로 갖고 오지 않는 한편 민간은 환율 상승을 바라보고 미장 투자 등 달러 보유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관세협상 MOU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지 소상히 밝히고 상세한 대책을 부지런히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온 내용과 배치됩니다. 정동영 장관은 더 이상 정부 입장에 혼선을 초래하지 말고 외교안보팀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